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30일 목요일 오후 3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낙폭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물이 장중 6포인트 넘게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흐름을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장중에 카메라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선물 많이 빠졌죠? 선물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장중 6포인트 넘게 빠지다가 아래꼬리 살짝 달고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일단 제가 말씀드린 1차 목표치 여기 갭이 있고 여기 갭이 있고 여기 갭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에 방송에서 그래서 제가 봤던 하락의 1차 목표치는 287.25 정도가 되겠는데 근데 지금 87.6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반등일지도 몰라요. 3시까지 아마 더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3시 반까지. 그래서 어쨌든 1차 목표치는 거의 충족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다? 여기를 테스트 해봐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12월 12일 날 이때 12월 11일, 12일, 13일 이때 갭 상승하면서 지수가 폭등하기 시작했던 자리인데 이때 왜 폭등을 시작했냐면은 FOMC 회의에서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올해 내내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미중무역 분쟁 스몰딜 얘기가 이때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자리까지는 당연히 메꾸고 1차 목표치 그 1차 목표치는 거의 충족해가고 좀 많이 빠지면 2차 목표치까지 이 12일 부근 가격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차 목표치 충족하고 2차 목표치를 향해서 갈랑말랑하고 있어요. 자, 현재 상황을 기술적으로만 살펴보면 솔직히 이슈가 없었다면 뭐 폐렴이든 뭐든 어떤 재료가 없었다면 솔직히 자연 반등도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심하긴 심하죠. 3거래일 동안에 선물이 뭐 15포인트, 16포인트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콜옵션도 어때요? 콜옵션도 보시면 뭐 3거래일 만에 걸레짝이 나고 있습니다. 12였던 콜옵션이 2가 됐죠.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예는 뭐 쭉 살펴보면 가관이죠. 13, 14였던 콜옵션이 3.0까지 빠지고 그러니까 3거래일 만에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낙폭 과대긴 과대예요. 기술적으로는. 하지만 지금 일단 어떤 재료가 계속 악재가 계속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단기 낙폭 과대라 해도 장대 양봉을 추세적인 이제 조정 끝 추세적인 반등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를 봤을 때요. 자, 그리고 이제는 주도주 쪽의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종목들, 개별 종목들 흐름을 봅시다. 종목들의 흐름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대략적으로 좀 그림을 좀 그리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에 있는 지수와 그리고 지수를 따라가는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저기 개별 종목들 주도주 친구들은 다 그림이 똑같습니다. 어떤 그림이 나오고 있냐면요. 여기가 작년 8월 달이고요. 작년 8월 달에 저점 나오고 나서 신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특정한 자리가 있습니다. 특정한 그 저항 라인. 여기가 저항 라인대예요. 여기가 저항 라인대인데 그러니까 요 저항 라인대를 넘어서면 이제 뭐다? 이제 요 부분부터는 대세 상승이다. 요 부분부터는 2년간의 하락이 끝나고 여기 넘어선 순간부터는 뭐다? 대세 상승, 추세 전환이 된 거다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까지 방송에서. 추세 전환이 됐어요. 추세 전환 됐어.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I, 뭐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과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지난 2년간의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 추세로 전환을 시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과열이 나타나서 현재는 지금 어떤 과정이냐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다시 한번 여기 지지선 부분을 테스트해야 됩니다. 이 지지선 옛날엔 저항이었죠. 저항이었는데 돌파했으니까 이제 지지가 됐죠. 이 자리를 한 번 더 테스트할 겁니다. 일부 종목에 따라서는 여기를 테스트하는 정도가 아니고 테스트하다가 조금 뭉개져서 이 아래쪽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지난 1월 달까지 1월 중순까지 보여줬던 시장의 흐름, 요 빨간 네모난 박스에 있는 요 부분을 보면은 대세 상승인 건 일단은 기정사실이다라는 거.
지금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뭐 지수나 어떤 저기 주도주들이나 전부 다 이 그림이에요. 저항을 돌파하고 대세 상승, 추세 상승으로 안착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이 저항을 테스트하는 부분이 지금 하는 과정이다라는 거. 이런 관점에서 봅시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종목과 이런 이제 주도주들을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크게 볼게요. 이게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요 자리가 제일 중요했던 자리죠. 96,000 얼마 자리인데요. 요 자리가 2018년 5월 달에 만들었던 고점인데 넘어섰죠. 이거 넘어섬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인 대세 상승, 신고가의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대세 상승 가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전에 이 자리 돌파했었다가 어떻게 돼요? 밀렸죠. 조금 더 밀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마도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요 부분 결국은 13일, 16일 여기 요 정도까지는 한번 더 여기까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건 뭐 제 생각이고요. 그냥 오랜 경험에 따른 제 그냥 의견일 뿐이고 솔직히 지금 사셔도 뭐 그다지 큰 미련은 없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림이 어떻냐면 여기가 이제 요 자리 보이시죠? 여기 지난 12월 말부터 해서 1월 초까지 여기 빠글빠글하게 음봉 모여있는 요 자리가 결국은 지난번 전고점 자리를 돌파하려고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요거였던 겁니다. 근데 지금 내려왔죠. 아마 근데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지지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지 나오는 것보다는 아마 한 번 더 꼬꾸라져서 여기 있는 갭 자리를 아마 한 번 정도는 내려가다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오랫동안 봤던 경험에 의하면 그럴 것 같아요. 삼성 SDI 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언제예요? 2018년 9월 달에 어떠한 좀 고점이 나왔죠. 고점다운 고점이 나오고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언제야? 2019년 8월 달에 다시 한번 이 저항을 돌파하려 시도했으나 못 넘었죠. 그랬는데 어땠다? 이번에 1월 달에 들어서 이 전 고점 저항을 돌파하고 넘어갔죠. 그죠? 전 고점 저항 돌파하고 넘어갔습니다. 솔직히 삼성 SDI나 이런 2차 전지 친구들은 너무나 지금 시장 흐름이 좋기 때문에 너무 얘네들은 수급이 좋아서 솔직히 지금 하이닉스로 치면 어떻게 된다? 하이닉스의 논리로 치면 하이닉스 가격대는 지금 요까지 내려온 거죠. 이 지지와 저항, 요 라인보다 살짝 더 내려온 거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기 부근까지 한 번쯤 내려오진 않겠냐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최근에 수급이 워낙 좋아서 그건 장담을 잘 못하겠습니다. 기껏 해봐야 뭐 요 정도, 그죠? 기껏 해봐야 제가 봤을 땐 여기 1월 14일 날 나왔던 요 정도 가격대까지는 한번 볼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자. 삼성전자 그죠? 제가 말씀드린 그 그림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언제 나왔다? 전고점이 2017년 11월 달에 나왔다. 요 자리를 최근에 돌파를 했죠. 최근에 돌파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리고 다시 요 자리 뭉개면서 내려왔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요거는 조금 좀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삼성전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주도주 제가 세 종목을 좀 코스피에 있는 주도주 세 종목을 놓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근거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없어. 다만 경험상과 시장 분위기상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최소한 여기 이 자리가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여기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게 뭐 어떤 그 근거라면 근거입니다. 그래서 주도주 쪽이 보시면은 조정이 좀 남았죠. 조정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조금 남아 있고요. 심지어 아직 조정을 시작하지도 않은 삼성 SDI 같은 종목도 있고. 선물 같은 경우가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주도주 상황이 아직까지 좀 더 빠질 공간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자연 반등도 가능한 자리이긴 하지만 기술적으로만 생각하면 지금 반등 나올 수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시장이라는 게. 다른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지수도 한 번 더 언제냐
12일 날 나왔던 요 자리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솔직히 뭐 뻔하죠. 뭐 아직 그 폐렴이란 이슈가 뭐 일부 지속 중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거밖에 없긴 한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이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안 열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솔직히 요 지금 존스홉킨스 대학 아침에 말씀드린 그 통계 사이트에서 7,700명이라고 또 1,000명이 오늘 더 늘었는데, 이거는 솔직히 별로 그 숫자 자체는 별로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걱정했던 거 있죠. 중국장 문 열면 그때가 더 박살날 텐데 점점점점 했던 그 우려가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인 거죠. 그죠? 코스피는 안타깝게도 한국은 설 연휴가 짧아가지고 3일 동안, 중국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3일 동안 먼저 매를 맞았어요. 그죠? 먼저 매를 맞았는데, 이제 문제는 중국 증시가 2월 3일 날 오픈 예정이죠. 2월 3일 월요일 날 오픈 예정인데, 결과적으로 이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2월 3일 월요일 중국장 문 여는 것까지 보고 뭐 어떤 그 반등을 만들어내든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무튼 뭐 들고 있습니다. 2월 3일 날 문 열 수 있을지도 모르죠. 문 열지 안 열지도 사실 불확실한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오늘 저녁에는, 오늘 저녁에 사실 재밌는 뉴스가 있긴 있었어요. EU가 이제 내일 저녁이지, 31일 23시에 영국이 드디어 브렉시트를 한다라는 내용. 요것도 사실 뭐 호재라고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요런 소식도 있긴 있습니다만 요건 뭐 알아만 두시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중국 주식시장의 개장이, 중국 주식시장의 개장을 다 같이 기다리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낙폭과되니까 내일은 개파락 출발에 뭐 양봉 정도 나오겠죠. 코스피는요, 아마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개파락 양봉에서 매수를 하느냐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오늘 저녁 일단 미국이 박살이 나겠죠. 그죠? 자, 보시면 미국도 이제서야 꺾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선물로 보니까 요런데요. 여러분들 S&P 지수, 현물 지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다우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합니다만은, 자, S&P 지수 일봉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거 뭐예요? V자 반등 나왔죠? 죽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반등이 나올 거였다면 어제 강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어제 오히려 S&P는 뭐 약보합입니다만은, 어쨌든 약보합이라고 봐야 되나? 하락이라 봐야 되나? 아무튼 하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살았어야 될 자리에서 음봉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오늘 많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TVIX를 봐도 사실 이런 때 TVIX 가격 봐봐야 별 의미는 없는데, 그림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TVIX 보시면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아직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습니다. 이 자리 무리하게 갭상승 많이 했던 자리를 메꾼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져요. 아직까지 이슈 지속 중이고 이러기 때문에 TVIX는 아직 건재하다. 이대로 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어쨌든, 오늘 지금 현재 일본도 한 1.6%, 1.7% 가량 하락하고 있거든요. 니케이 지수도. 어떻게 돼요? 아시아가 우한 폐렴으로 인해 아시아 주식시장이 박살났다라는 소식으로 미국이 시작을 하겠죠. 어떻게 된다? 미국 어쨌든 뭐 하락을 할 거예요. 미국 상승 마감할 가능성은 좀 낮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미국이 하락 마감하면 내일 아침 우리나라 개파락 출발한다. 개파락 출발하면 어떻게 된다? 아마 뭐 글쎄요, 운이 좋으면 양봉으로 올라올 수 있지만 뭐 운이 없으면 또 한 번 더 밀어붙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매수는 조금 기다려 봐야겠죠. 일단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로써 우리나라가 내일도 솔직히 상승 마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 상상의 나래예요. 미국이 오늘 저녁에 하락 마감하면 우리나라 내일 개파락 출발하고, 우리나라 개파락 출발하면 장중에 개파락 출발했던 거가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냐. 당장 뭐 브렉시트라는 이슈도 있고, 그리고 월요일 날 중국 주식이 개장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개장하면은 뭐 최소한 3%대, 4%대 이상의 중국 증시 급락 출발이 예상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도 매수 못하면은 또 다음 주로 넘어간다. 어쨌든 그래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눈치 싸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주도주 쪽 지수는 조금 많이 빠졌네 싶긴 한데 주도주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저렇게 아직도 굳건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매수하기는 조금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오늘도 기다린다는 거 여러분들 쫄지 마시라고 허둥지둥 하실까봐 영상 한 편 녹화하는 거고요. 환율만 보고 마칠게요. 환율 같은 경우 지금 두 군데 갭이 있습니다. 12월 11일 날, 12일 날 개파락 출발했거든요. 환율이 요 자리 갭 하나 있고요. 지금 그리고 12월 16일 날, 아니 저기 12월 13일 날 만들어 놓은 갭이 요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메꾸고 왔죠. 아마 재수가 좋다면 아무튼 여기 위에 있는 요 갭까지도 메꿀 수는 있다. 잘하면 1194원, 95원 정도까지도 한번 볼 수 있다 라는 정도로 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기술적으로 요약하자면 기술적으로 낙폭 과대는 맞아요. 기술적으로 낙폭 과대인데 눈에 뻔히 보이게 이 앞으로 생길 일들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최소 그날 전까지는 매수를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반등 나오더라도 굉장히 어려울 거다. 반등 나오기 굉장히 어려울 거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당황들 하지 마시고요.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안 들고 계신 분들도 한번 기다려 보세요. 한번 좀 더 어차피 저는 한 달이나 기다렸는데 뭐 하루 이틀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저도 조바심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기다리면서 주식의 실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잘 기다릴 줄 아는 거 이런 게 주식의 미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마칠게요. 성투들 하시고요. 너무 당황들 하지 마시고 궁금한 건 리플 달아주십시오.